안녕하세요. 범쌤타로 범쌤입니다. 리딩을 듣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는 랜덤으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과 상대방은 어떤 관계셨고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를 보면서 멀어지거나 헤어지게 된 시점의 상황이나 감정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요, 그래도 처음에는 서로 끌리는 매력을 많이 느꼈거나 서로 잘 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컸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1번 분께서 감정적으로 더 깊고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왠지 자기 확신이 강하고 주도적인 인물일 것 같아서 감정보다는 자신의 방향이나 스타일대로 관계를 이끄는 데 익숙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표현이 섬세한 사람은 아닐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뭐 먹으러 갈 때도 보통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거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미리 예약한 다음에 그냥 가자는 식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1번 분께서도 상대방을 리드 잘하는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고 뭔가 거기에 맞추고 따라주는 맛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이 처음과는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취향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내 기분이 오늘 여기 갈 기분은 아닌데 이 인간은 어떻게 지 생각만 하고 나는 안중에도 없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카드가 상대방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섬세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1번 분께서 서운한 감정을 표현이라도 한다 치면 상대는 그게 왜? 라고 반응하거나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받아치지는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냥 응석 부리듯이 나 요즘 좀 힘든데 연락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괜한 얘기 했구나 싶은 답변이 돌아오거나 1번 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냥 내가 말을 말자라는 식으로 넘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1번 분의 감정이 그게 아닌데 그 감정을 읽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고 들려오는 말에만 반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러버스 카드가 1번 분 입장에서 나왔다는 거는 1번 분께서 이 관계에 진심으로 헌신했거나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만났거나 혹은 상대를 위해서 본인의 기준을 많이 낮추지는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방에게 많이 맞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사이는 1번 분께서 많이 따라주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거나 서로 잘 주고받는 그런 사이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감정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는 한쪽이 더 기다리고 바라보고 이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더 가지고 있었던 흐름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1번 분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고요. 물론 상대방도 일부러 섬세하지 못한 척하거나 무심한 건 아닐 거라고 보여요. 그냥 원래 이성을 대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섬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더라도 그걸 다 맞춰가면서 이해해 주는 것도 한계는 있는 거죠. 1번 분은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맞춰가는 방식이 필요했던 것일 수 있는데 이걸 그때마다 말로 다 가르쳐가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름 생각해주고 배려라고 해서 한 건데 1번 분 입장에선 마음이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래서 생긴 어긋남이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교류도 소원해지고 점점 더 두 사람의 거리감을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3장의 카드를 통해서 헤어질 당시 감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1번 분은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여요. 미련을 버리려고 하면서도 차마 끌 수 없는 마지막 불씨는 남겨놨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아닌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그 미련이 너무 싫기도 한데 그렇다고 놓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대방도 생각보다는 큰 감정적 충격이나 무너짐 같은 기분을 크게 느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별을 상대방 본인이 선언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헤어지고 나서 감정적 허탈감이나 큰 붕괴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위에 3장의 카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은 갑자기 싸우고 확 헤어진 게 아니라 한쪽이 지치거나 반복적인 문제에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서서히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여요. 또는 1번 분은 열심히 관계를 고치려 하거나 노력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엔 서로 어긋나고 동떨어진 것으로도 보이고요. 쌓이고 쌓인 차이와 감정의 불균형을 결국 원만하게 잘 풀어가지 못해서 헤어짐까지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1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1번 분과 헤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니까요. 상대방은 감정적인 아쉬움을 넘어서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분과 잘 지냈더라면 현실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됐을 법도 한데 못내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아쉬움도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가 감정적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은근히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행동이나 감정 표현은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그랬던 게 생각해 보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행동이었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참 속이 좁았었네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싸울 당시나 헤어지는 그 순간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문득 과거가 떠오를 때 보면 못해주고 잘못한 것들이 너무 미안하게 떠오를 때가 많잖아요. 아마 상대방도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회를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감정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에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해요. 원래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복잡하게 꼬지 않거나 솔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분들은 이별의 상황에서 헤어졌으면 그만인 거지 뭘 복잡하게 생각해. 우리가 이별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별 생각 없겠지라고 그냥 단정 지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감정이 칼로 무베듯이 단칼에 훅 잘려나가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생각이 나도 나한테 마음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1번 분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단정 지어버린 감정인 거죠. 아무튼 나한테 마음도 없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기 방식대로라면 그냥 확 다시 만나자고 하면 될 텐데 1번 분의 마음을 확실히 모르니까 머리만 아픈 거죠. 에이 그냥 친구나 만나서 술이나 먹자 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감정이 그래도 있다는 거는 1번 분과의 관계를 그래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면서 1번 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도 크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1번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있을 때 잘 좀 하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카드만 보면 저 같으면 1번 분처럼 이런 분하고는 못해질 것 같아요. 그냥 외적인 매력, 현명함, 거기에 끊어낼 수 없는 치명적인 그 무엇까지 골고루 갖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메이저 카드로만 3장이 나와서 그 에너지가 결코 약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상대방이 1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뽑은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상대방이 1번 분을 너무 당연시 여겼거나 자기 잘난 맛에 1번 분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지금은 그만큼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일수록 이별 후에도 상대방에게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1번 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건 그만큼 1번 분께서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사랑했을 것 같고요. 비록 상대방과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겠지만 이런 1번 분을 가만 놔둘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때는 좋은 인연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어떤 관계로 지내셨고 어떤 감정으로 관계를 이어갔었는지를 보면서 멀어지거나 헤어지는 시점의 상황이나 감정은 또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2번 분은요, 서로가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 차이가 결국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만나고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처럼 각자의 이유로 외로움을 겪었던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먼저 2번 분은 이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만족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애정 표현이나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늘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 설렘이나 확신이 들기보다는 의심이나 불신의 감정이 더 컸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분의 상황이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예를 조금 더 들어본다면 상대방이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부턴가 그게 공허하게 느껴졌거나 말은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고 돌아오면 뭐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욕심일까 싶을 정도로 감정을 알 수 없고 허전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잘해준다 하더라도 이번 분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은 대화를 나누면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은 은큼한 생각을 하는지 뭔가 사람 없는 곳만 찾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이렇게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육체적인 탐닉을 하거나 집착, 통제, 욕망 중심의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과 잠자리나 스킨십 하는 것에 집착하는 상대방도 있겠지만 내가 뭘 하든 확인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까지도 질투하고 간섭하는 상대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왜 카톡 답장이 늦었어?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상대방은 처음엔 너무 완벽할 정도로 이번 분께 잘해주고 꿀 떨어지는 말도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번 분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가스라이팅인 거죠. 무언가 이렇게 상대방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적 교류보다는 육체적인 관계가 먼저 시작되면서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상대방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번 분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거나 의심을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쉽게 상대방을 놓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은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겼거나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가 왜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했냐 하면 물론 이번 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대방도 이번 분께서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2번 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데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둘 다 외로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인데 감정을 전하거나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달라서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사귀는 것 같지만 고민을 나누거나 서로 깊은 이야기를 못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느낌이 약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어떤 일이 생겨도 혼자 생각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고요. 이번 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싸우고 나면 상대는 잠수 타고 이번 분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혼자 정리하고 넘어갔던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싶기도 해요. 어쩔 때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겠지만 알아갈수록 말하지 않아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싸우고 잠수 타고 혼자 풀고 이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무튼 함께 있어도 무언가 충만하게 꽉 채워지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믿음이 안 갔던 상태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점점 멀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래 3장의 카드를 통해서 두 분이 헤어질 시점에서는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봤거든요. 이번 분께서는 조용히 감정적인 거리두기를 했던 것 같고요. 상대방은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느낌, 쇼윈도 커플 같은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번 분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감정이 흔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화를 내고 싸워야 할 상황에서도 스스로 정리하고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싸우는 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담담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냐? 이런 식으로 다소 민감했거나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대방이 그럴수록 이번 분은 점점 더 마음을 감추고 속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당연히 형식만 남은 상황이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일상적인 커플로 보였어도 속은 정체되고 멈춰선 관계였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복감을 느꼈을 때도 있었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 지팡이 4번 카드는 일시적인 행복이나 성취, 어떤 화목이나 화합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완전한 행복이나 화합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분이 감정적으로 행복감을 느꼈을 타이밍에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번 분을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도록 할게요. 과연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이별에 대해서 이번 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와 헤어져서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잘한 선택인지도 모르겠다. 나 만나면서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런 감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헤어짐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후회나 미련을 두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카드를 보면 이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를 위한 선택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번 분과의 경험은 과거로 묻어두고 자기 삶에 대한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직은 정확하게 매듭짓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한편으로는 이번 분이 있었을 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도 알 것 같은 느낌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타클 왕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몰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는 즉각적인 후회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자각의 느낌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자신이 너무 자기 중심이었다고 느끼거나 2번 분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수준이나 방식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는 깨달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회하는 모습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2번 분을 위해서라도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은 이렇다 하더라도 2번 분을 상대방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2번 분이 자신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남을 가질 때도 상처를 오래 품는 사람이거나 감정적으로 성숙하지만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기보다는 묵묵히 안고 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툼이나 충돌을 피하려고 참고 버티거나 2번 분 자신을 누르는 태도를 가졌던 사람으로 생각할 것도 같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때 알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헤어짐까지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2번 분을 생각하면 속은 깊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상대방 자신이 몰라줬던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겉으로는 후회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아쉬워하고 2번 분에 대한 감정도 적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래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픈 경험이죠.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당연히 후회도 미련도 남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좀 더 분명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2번 분의 깊이를 미리 알아보는 사람이 2번 분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과 상대방은 어떤 관계로 지내셨고 감정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헤어지는 시점에서 두 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면 서로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생각의 차이가 많았던 사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연히 싸움이나 갈등, 속이 상하고 짜증났던 상황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기싸움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만큼 관계가 상처를 주고받는 구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통 방식 때문에 상처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별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만남을 이어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빈번히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싸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기려고 했던 사람처럼 보여요.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몰아가려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싸움이 나면 사과는커녕 변명하거나 논리를 꼬아서 자기 잘못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빈번했을 듯 하고요. 그래서 3번 분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는 맨날 너 입장만 생각해? 너만 힘들어? 라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3번 분께서 서운함을 표현하면 서운한 얘기한다고 뭐라 하고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하면 뭘 꼬치꼬치 물어보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3번 분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발언으로 대화를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히 3번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마다 감정 상처를 입는 것도 물론이지만 말싸움에서 지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았거나 일부러 져주는 척 하더라도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는 오래 갔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3번 분도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3번 분은 비교적 직설적이고 솔직한 것 같은 느낌이 보여서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상대방에게 3번 분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말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거나 3번 분의 입장만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피곤해서 데이트 약속을 미뤘다고 쳐요. 그러면 아마도 3번 분께서 피곤한 건 알겠는데 나도 넣어보려고 시간을 비운 거야. 또는 너는 내 생각 조금이라도 해봤어? 라고 했거나 그런 눈치를 던졌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나면 그 즉시 이럴 거면 그냥 끝내든가 해. 너랑 더 못 만나겠어 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소 압박감을 느꼈거나 숨 고를 틈도 주지 않을 만큼 피곤하고 지적받는 느낌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3번 분의 나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3번 선택해 주신 분들의 상황이나 입장이 또 다 다르기도 하니까 딱 이렇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두 개의 카드만 놓고 보면요, 만만치 않은 사이였을 거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 상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논리적인 말싸움, 서로의 의견 충돌, 주도권 다툼 같은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상처 주는 말이나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3장의 카드를 통해서 두 분이 헤어짐이 코앞에 닥쳤을 걸 직감했을 때 그때 감정을 보니까요, 3번 분께서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면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속으로는 마음이 부서질 것 같은데도 냉정한 척, 괜찮은 척 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에게 뭐라고 해봐야 더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참자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상대방은 난 이대로 만족하니까 너는 너 갈 길 가. 이런 식의 감정이나 태도였을 것 같아요. 무심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위주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침착하려고 하는 3번 분의 태도를 보면서 너는 아직도 미련이 있나 보구나라는 듯한 우월감을 속으로 가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무언가 모르게 상대방은 이기적으로 보였을 것 같고요. 3번 분만 아쉬운 사람처럼 남겨진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두 분은 이별의 상황으로 흘러갔을 것 같고요. 우리 그만할까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면서 관계의 흐름은 이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3번 분은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별을 서로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이밍과 흐름이 이미 그렇게 흘러가 버린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과연 3번 분과 헤어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거나 마음 아파하는지, 미련이 남아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 상황이나 감정에서도 전부 검카드가 나오더니 지금도 다 검카드만 나왔네요.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마음에 후회나 미련은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상대방이 3번 분을 완전히 잊었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3번 분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SNS를 슬쩍 본다든지 혹시라도 3번 분과 연결점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물어보기는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이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닌 듯 하고요. 궁금하기는 해도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별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상처만 주느니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판단이 옳았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 성격적으로 거칠거나 왠지 욱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고집도 강할 것 같아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뒤집으려 하지 않거나 웬만한 자존심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3번 분이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어도
그 감정을 스스로 잘라내려고 애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3번 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길래 이러는지 그게 궁금해서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3번 분의 외모나 성격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외적으로 단아하고 깔끔한 외모나 차분한 분위기의 사람으로 기억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청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생각할 것도 같거든요. 거기에 똑부러지는 성격이나 말 잘하고 어딘가 생동감이 강한 사람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두 카드의 조합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루기에는 조금 버거운 성격으로 느꼈을 수도 있거나 무언가 모르게 상대방이 열등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가령 3번 분께서 능력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더 우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나 배경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애에 있어서도 3번 분께서 더 열심히 챙기고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래도 고마워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비교에서 오는 감정이 열등감이거든요. 이 열등감이 생겼을 때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신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칼카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고집세고 고지식한 자존심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주 싸웠던 원인도 말이나 대화에서만큼은 상대방이 지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3번 분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유치하거나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죠. 하지만 3번 분께서도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직접적으로 같이 반응했다면 이 역시 3번 분께서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은 3번 분 자체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고 보여요. 다만 헤어짐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인정하고 미련을 두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서 3번 분이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랑은 있는 그대로 나와 너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상대방은 그럴 만큼의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보기 전에 4번 분과 상대방은 어떤 관계와 감정으로 지내셨는지 보면서 헤어짐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두 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 상대방과 조금은 거리감을 느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깊게 몰입한 관계라기보다는 4번 분께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았을 것 같고요. 상대방은 현실적인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드를 하나씩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4번 분께서는 이 관계에서 불안, 걱정, 눈치 보기 같은 감정을 많이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연락이 늦거나 드물면 내가 싫어진 걸까? 바빠서일까? 이런 것처럼 생각이 많아지거나 내가 무얼 더 잘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할까라고 고민을 하던가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 버림받는 건 아닐까처럼 4번 분 나름의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이 많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긴장하거나 마음의 짐을 느끼기 쉬운 상태였을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반면에 상대방은
좀 더 차분하고 실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보여요. 연애에서 감정 표현이 많거나 열정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정감, 책임감, 현실적인 면에 집중해서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했거나 데이트 약속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런 것들이 4번분 입장에서는 만나면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할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건 다음에 하자,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을 마주했던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4번분도 나름대로 서운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별일 아닌 듯이 무덤덤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반대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4번분 입장에서 뭔가 모르게 외로움도 느껴지고 상대방은 그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눈치도 못 채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난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 혼자만 잘 되려고 이러는 거냐라는 식의 입장일 수도 있죠. 4번분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을 더 우선시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바쁜 것도 4번분께서 이해해 주길 바랬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로 비춰봤을 때 상대방은 4번분과의 모든 시간들을 많이 뒤로 미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하자라는 식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4번분도 그러려니 했었겠지만 반복되는 같은 상황에 지쳐가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도 많아지고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행여 이런 문제로 싸움이라도 난다 싶으면 상대방은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는 식의 반응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어딘가 모르게 서로의 마음이 잘 붙어 있던 사이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서로 대화는 해도 마음속의 거리감은 줄어들지 않았거나 두 분이 많이 깊어진 사이라서 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뜨겁게 보냈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이게 돌아서면 감정적으로 아쉽거나 공허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쩔 때는 함께 있는 것이 상대방이 뭔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온 듯한 느낌을 받는 4번분도 계실 듯 하고요. 결국은 서로의 마음의 틈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상대방도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아래 3장의 카드를 통해서 헤어짐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두 분의 감정 상태를 보니까요. 많이 지쳐 있었고 감정적으로 쉬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여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이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4번분께서는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기 싫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관계에 많이 지쳐 있었거나 힘들어 했던 게 아닌가. 이 관계를 놓고 싶지는 않은데 더 끌고 가야 할 힘도 없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더는 안 될 것 같은 마음까지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차 카드는 내 감정을 밀어붙이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매달린 4번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더 힘들어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두 사람은 감정적인 냉각기에 접어들었을 수 있고요. 서서히 관계를 단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4번분과 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후회는 하는지, 미련은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도 이별로 인한 상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만큼 후회나 미련도 남았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가끔은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나 그리움이 올라올 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거나 강한 척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거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감정을 눌러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감정에 휩쓸리기 싫어서 참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후회와 상처의 카드가 보여지는데요. 자신이 무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신만 생각했던 것 같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 때문에 4번 분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기는 해도 이 헤어짐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대방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황제 카드가 보여지는데 자신의 감정을 내색하지 않거나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딱 잡으려는 모습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하거나 한편으로 이별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별을 정당화하면서 버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대방의 근황을 조금 알 수 있는 4번 분이라면 상대방이 후회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것처럼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아주 복잡하고 나름의 상처도 있어 보이고 가끔은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가 이내 또 정신 차리고 나면 사그러들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다면 4번 분에 대한 그리움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은 4번 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의외의 카드 흐름이네요. 감정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했던 것도 같고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때는 몰랐던 것이 복합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4번 분을 따뜻하고 배려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느꼈을 것도 같고요. 특히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이 여자라면 여성성에서 느껴지는 매력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똑부러지고 주도적인 성격도 있어 보여서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찾아가고 끌고 나가려는 모습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두 카드의 조합이 에너지가 조금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분의 똑부러지는 성격이 어쩔 때는 무섭거나 마음에 생각나거나 짚히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알아내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대방으로서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모습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4번 분을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는 맞지 않는 벅찬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당하기 조금 어려웠거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4번 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서로 반대되는 것 사이에서 나름 힘든 감정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상대방이 이별에 대해서 후회를 하든 미련을 갖든 그건 상대방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회나 미련이 관계를 다시 돌려놓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 때도 많죠. 시간이 흘러서 마음도 변하니까 지금의 감정이 앞으로의 감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도 물론 궁금하셨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조금은 나를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에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람 일이란 게 또 어떻게 변하고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